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자, 이제 비평문입니다. 여섯 번째 소단은 홍길동전의 현실 인식과 문학적 지향. 제목이 기네요. 대상은 홍길동전인데요. 비평문으로서 홍길동전을 비평 대상으로 삼아서 홍길동전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 인식과 문학적 지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1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의문사항이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 꼭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문단부터 시작합니다. 홍길동전은 비평 대상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며 춘향전과 더불어 한국의 고전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이게 국문학적 의의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의 대문장가인 허균이 지은 것으로 전해오지만 원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문학작품은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 속에는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반응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비평하는 근거가 뭐냐면 시대 상황. 또 시대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반응.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작품 비평의 근거입니다. 이거는 근거 1. 시대 상황. 근거 2. 작가의 인식과 반응이다. 홍길동전의 경우에도 조선시대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소차별, 적자와 서자의 차별, 부정부패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어 있고, 자, 적소차별 문제, 부정부패 문제, 이게 뭡니까? 당시의 문제 상황이죠. 당시의 문제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작가 특유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읽으면 조선시대를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삶의 고뇌와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대 사람들,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고뇌, 고민이 뭐였는지, 그들은 이 고뇌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홍길동전이 당시 사회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고 해결하려 하고 있는지, 이 결과, 이 작품에서 이 작품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문학적 지향의식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홍길동전에 대한 소개와 비평 내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요거를요, 여러분들 꼭 이해하려면 요거를 알고 있어요. 요거를 정리해 놓을까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작품은 누가 쓰는 거죠? 작가가 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독자가 읽죠. 그래서 이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비평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작가가 허균 같은 경우도 그 스승이 서자였어요. 허균의 스승이 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자에 대한 아픔을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알았죠? 작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됐구나 라는 게 표현론적 관점이고요. 작품을 중심으로 보는 것,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절대론적 관점이에요.
뭐 시에서는 표현 방법, 그 소설에서는 예를 들면 구조 뭐 이런 것들, 내용, 작품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뭐가 반영돼 있어요? 시대가 반영돼 있잖아요. 이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뭡니까?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반영론. 반영론 또는 모방론이라고도 합니다. 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독자가 작품을 읽고 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깨달았다. 개미와 배짱이를 읽었더니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웠다. 이러면 독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걸요 뭐라 그러냐면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효용론. 작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홍길동전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지향이라고 했어요. 현실인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가지 문학작품 감상 방법 중에 네 가지 중에 뭡니까? 이것은 뭐가 됩니까? 시대니까 뭐랑 어울려요?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작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고 이 작품을 이 글을, 이 비평문을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과 창작된 시대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2012년에 창작된 작품은 2012년에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2013년은 시대적 배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볼게요. 이제 다음 단. 홍길동전에서 가장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적서차별의 문제이다. 이게 뭡니까? 적서차별. 이게 핵심 대상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적서차별은 조선시대의 본부인이 아닌 부인에게서 난 자식 및 그 자손들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이게 뭡니까? 적서차별의 정의잖아, 정의. 서자는 정식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직에 진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 홍길동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주를 지닌 인재였지만 시종의 몸에서 태어난 서울 출신이라는 점이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게 뭡니까? 홍길동이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에요. 이게 갈등의 원인입니다. 홍길동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은 그의 삶의 고뇌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말해준다. 자, 홍길동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 첫 번째가 뭐예요? 적서차별, 그죠? 자, 이제 글을 인용했어요. 방에서 글을 읽던 길동은 문득 책상을 밀치고 긴 한숨을 쉬었다. 사내가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장수라도 되어야겠다. 천군 만마를 호령하며 나라 밖에 나가 동서를 정벌하고 큰 공을 세우면 얼마나 통쾌하랴. 그리하여 위로는 한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백성의 으뜸이 되어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뭡니까? 유교적 출세주의, 입신양명을 응용합니다. 이름을 널리 떨친다 이 소리예요. 출세주의죠. 유교적 출세주의. 옛사람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은 따로 씨가 정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만민평등 사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능력대로 대우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능력대로. 슬프다. 세상 사람이 다 아비와 형이 있어 스스럼 없이 부르거늘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작품 속에서요. 212쪽 갑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 홍길동의 고뇌는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면서도 서얼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없었던 당시의 현실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홍길동의 영웅적인 면모,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서얼이기 때문에 호부, 호영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야 하며 벼슬길에 나갈 수도 없다. 이게 뭡니까? 당시
서얼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홍길동은 자신의 문제를 뚜렷이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가해진 신분적 제약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다. 이게 바로 홍길동의 특징이죠.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그 결과 홍길동의 행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모순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울분을 터뜨린 행동. 다른 하나는 강력한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이다. 이 두 가지. 이게 뭡니까? 문제의식의 표출. 문제의식을 어떻게 표출했냐? 울분을 터뜨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힘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자, 가운데 보죠. 홍길동이 사회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그가 집을 뛰쳐나와 도둑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후 합천 해인사와 함경 가명을 공략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홍길동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활빈당을 이끌고 당시 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합천 해인사와 함경 가명을 성공적으로 공략한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홍길동과 같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재를 저버린 당시 사회가 매우 모순된 사회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뭐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저버리는 당시 사회가 매우 모순된 사회다. 이게 뭡니까? 당시 사회의 특징이죠. 또한 이런 모순된 사회에 대해서 홍길동과 같은 인재는 울분을 터뜨리고 반항적 행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홍길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홍길동 저는 적서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배층의 횡포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홍길동의 불만은 처음에는 자신이 서울 출신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출발했으나 이런 개인적 차원의 불만은 그가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된 후로는 대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 이 소리예요. 홍길동은 활빈당의 무리를 이끌고 합천 해인사와 함경 가명을 공략하는데 그가 이와 같은 강력한 반항적 힘을 행사하는 것은 당대 사회의 모순된 틈을 노린 행동이기도 하다. 홍길동이 임금 앞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은 홍길동의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길동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신의 아비가 나라의 은혜를 입어 그동안 부귀영을 누렸으니 신이 어찌 분에 넘치는 짓을 하오리까. 하오나 신은 종의 자식이라 하여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였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가슴에 맺힌 한이 깊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등지고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 그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하오나 선량한 백성의 것은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탐관 우리들의 재물만 거두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나이다. 임금은 한 나라의 어버이라 하였으니 백성이 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은 그 어버이의 것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옵니다. 이는 조정의 간신들이 임금님의 지혜를 가린 죄이지 신의 죄는 아니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누구 때문이다? 사회의 문제점, 어떤 사회의 문제점? 조정의 간신배들이 뭐한다?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그것을 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13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죠. 이 부분에서 홍길동은 자신이 도적무리에 든 것이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사회적 상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 없는 백성의 재물은 건드리지 않고 탐관오리에 재물만은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영웅적인 면모죠.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 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이 결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의 지혜를 가리고 있는 조정의 간신배들에게 있다. 조정의 간신배.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뭐예요? 사회적 모순의 원인이죠. 잘못된 것의 원인이죠. 이처럼 홍길동의 행동은 처음에 지녔던 개인적 차원의 불만을 넘어서서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잘못된 사회를 고치는 거죠. 이제 홍길동은 자신의 불만을 걷잡을 수 없어 울분을 발산하고 다니던 위치를 넘어서서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한 인물, 태평한 국가를 이룩하는 데 해가 되는 인물들을 징벌하는 의로운 인물로 변하게 된 것이다. 홍길동전의 주제의식 중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상세계의 건설과 관련된 작가의식이다. 홍길동이 병조판서의 관직을 받고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건설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 먼저 홍길동이 병조판서의 관직을 받고도 조선사회를 떠나는 것은 조선사회에서는 자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암울한 의식의 표현이다. 이게 조선사회의 한계죠. 홍길동이 병조판서의 관직을 받은 후 임금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조정의 신하들이 의논하여 대궐박 무장한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게 저 도적이 상감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 한꺼번에 달려들어 해쳐야 하네 라고 한 대목을 보면 홍길동의 관직 진출은 그야말로 허명무실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는 행위는 조선사회에서는 제도의 벽이 너무 높아 아무리 해도 이를 넘어뜨리기 힘들다는 한계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홍길동 혼자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역사의식의 표현인 동시에 조선사회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의 대리충족이라는 긍정적 의미도 지닌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에 사내는 도적이 없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죠. 나라가 잘 다스려져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죠. 풍속이 아름다워졌다. 도덕체제가 완비됐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가지 않으니 가히 태평세계다. 율도국의 의미가 바로 태평세계다 이 소리죠. 뭐가 태평세계다? 율도국이. 율도국이 태평세계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이 나라를 다스린 3년 만에 이상세계를 실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홍길동이 다스린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사회와는 구별되는 사회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런 사회의 실현은 홍길동과 같은 영웅적 능력을 지닌 인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의 표현이다. 따라서 홍길동이 율도국을 통해 이상세계를 실현한 것은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율도국이라는 이상향 세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작가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간 부분의 소주제는 홍길동의 문제의식과 주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단 홍길동전은 홍길동이라는 문제적 영웅을 등장시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이를 극복해보고자 의도한 소설이다. 이것이 홍길동전에 대한 평가였고 홍길동전에 대한 평가다.
홍길동 전에서 제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분제도의 모순에 따른 버림받은 인재의 문제였으며, 자, 신분제도의 모순에 따른 버림받은 인재의 문제. 자, 뇌물과 불의가 판치고 임금의 지혜를 가리는 간신배가 세력을 펼치는 사회적 문제가 부차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게 뭡니까? 홍길동 전의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 1번, 2번. 여기 2번. 홍길동 전의 작가는 이런 조선 사회의 문제를 율도국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만듦으로써 극복해오려 하였다. 이게 바로 작가의 문학적 지향입니다. 작가의 문학적 지향. 작가가 문학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율도국은 조선사회와는 다른 이상향의 세계이다. 율도국의 의미, 작가가 바라는 세상이다, 이 소리죠. 이 세계는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소된 이상세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홍길동전 속에는 이런 이상세계의 실현이 홍길동과 같은 영웅적 능력을 지닌 인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의식이 담겨있다. 바로 이 점이 홍길동전에 담긴 중요한 작품의식이며 작가가 의도하고자 했던 문학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신문제 정비, 신분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동등한 조건에서 능력을 보고 뽑고, 그리고 간신배들은 뭐해라? 없애야 된다. 청년 결백. 두 가지입니다. 작가가 의도하고자 했던 게 뭐냐? 1. 신분차별 금지. 2. 두 번째는 벼슬 아치들의 청년 결백을 원했던 거죠. 작가가 의도하고자 했던 문학적 지형. 첫 번째 신분차별을 금지하고, 두 번째 벼슬아치들이 청년 결백해라 라는 걸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15페이지 소단을 한눈에 보기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결백이요. 자, 특징부터 보도록 하죠. 비평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주 논리적인 글입니다. 과학적이면서요. 홍길동전은 인용하여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작품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작품 속 시대 상황과 문제 상황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다양한 시각을 해석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의 구성, 비평 대상 속의 문학작품과 시대 상황과의 연관성. 그래서 홍길동전의 문제의식, 신문제도의 모순이다. 그래서 적서 차별제도가 문제다. 이게 문제죠. 두 번째 문제의식 2번 지배층 횡포. 간신배들, 그죠? 백성들 못 살게 구는 탐관오리들. 세 번째 홍길동전의 문제의식 세 번째 이상세계 건설. 네 번째 이제 끝은 뭡니까? 끝으로 넘어가면 작품에 드러난 현실의 인식과 문학적 지향은 뭐냐? 홍길동전의 의미. 자, 인물 홍길동의 신분은 홍판서와 12 춘섬사의 서얼이다. 자신의 신분적 한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사건 모순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의적이 됩니다. 배경은 조선 세종 무렵이고 신분제 모순과 지배층 횡포가 심하던 시절이다. 자, 결국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율도국의 의미, 긍정적 의미, 조선사회 현실에 대한 대리만족, 대리충족이라고 할까요?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있고, 부정적 의미는 조선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 불가능에 대한 결국 반로다. 결국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평문을 읽는 방법. 첫 번째, 비평가가 제시하고 있는 해석의 결과와 함께 그 근거를 찾아보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된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두 번째, 비평가가 제시한 해석의 평가가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다양한 해석과 평가 중 하나라는 열린 관점으로 읽는다.
한 편의 문학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비평문을 비교하면서 읽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비평문을 읽는 방법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홍길동전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지향을 공부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마이노트 소단원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 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